우리는 흔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확고부동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제법공상은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 인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법공상에서 제법이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상이란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즉 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핏 들으면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개념은 사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이 흐르면 모래가 되고, 푸르던 나뭇잎도 계절이 바뀌면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죽어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제법공상은 이러한 현상을 인연생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공기와 햇빛이라는 조건이 만나 무지개가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무지개도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체, 감정, 생각, 기억 등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의 착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법공상이 단순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치 바다의 물결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제법공상의 이해는 우리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것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법공상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우리의 실존적 경험과 직결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실체관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주하는 거울 속 내 모습,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루 종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과 사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확고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현실 인식은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 어디에서도 고정불변한 실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세포 수준에서 보면 우리 몸의 대부분은 몇 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조차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볼 때 그것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강을 흐르는 물은 새로운 물이며 우리가 한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의 흐름에 우리가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대부분은 일종의 착각이나 허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현상들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를 볼 때 초당 수십 장의 정지된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보여질 때 그것을 하나의 연속된 동작으로 인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을 고정된 프레임으로 잘라내어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관념들, 예를 들어 성공, 행복, 안정 같은 개념들은 더욱 더 허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념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에 불과합니다. 한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은 사회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허상성은 우리의 기억과 경험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이 마치 고정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억은 매우 불완전하고 가변적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조차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심지어 한 개인의 기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과거의 기억조차 일종의 재구성된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단순히 현실의 허상성을 깨닫고 절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특정한 상태나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허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변화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때로는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우리 앞에 하나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얼마나 실제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은 실제를 왜곡하고 변형하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주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과거 경험, 선입견, 기대, 두려움 등을 투영하여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맑은 거울 위에 여러 겹의 색안경을 겹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더욱 더 허상적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것에 집착합니다. 10년 전의 실수, 지난주의 갈등, 어제의 후회 등이 마치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의 우리 마음속에서 재생되는 기억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다가올 시험, 면접, 발표, 만남 등에 대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현재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제 미래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실제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발 아래 느껴지는 바닥의 감촉, 들려오는 소리들, 보이는 광경들, 느껴지는 온도와 촉감,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들이야말로 실제에 가장 가까운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허상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름 낀 하늘에서 맑은 하늘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생각을 완전히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세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실제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개념적 세계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생생한 현재의 순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끊임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더 깊고 참된 실제와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실제를 찾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적 의미의 지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개념과 분별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경험의 순간입니다. 실상이란 바로 이러한 순수한 경험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성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개입하기 이전의 날 것 그대로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새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먼저 그저 소리 자체를 듣습니다. 그것이 어떤 새의 소리인지 아름다운지 시끄러운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순수한 청각적 경험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 이전의 순수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순수 경험의 순간에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습니다. 소리를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비추는 것과 비춰지는 것이 둘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원적 분별이 사라지고 하나의 통합된 경험만이 남습니다. 불생불멸의 진리는 바로 이러한 실상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불생불멸이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 개념은 실상의 가장 깊은 특성을 드러냅니다.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생불멸의 진리는 우리의 의식 자체에서도 발견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든 한낮에 활동 중이든 밤에 잠들기 직전이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근본적인 알아차림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실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부족함도 넘침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불완전함이나 결핍감은 실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상 자체는 언제나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마치 하늘이 맑든 흐리든 하늘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실상의 이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존적 경험과 직결된 생생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분별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경험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실상의 세계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 이해를 넘어선 직접적인 체험의 영역입니다. 실상의 세계에 머무는 것은
우리를 깊은 평화와 자유로 이끕니다. 분별과 판단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파도 위에서 휘청거리다가 깊은 바닷속의 고요함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들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철학적 이해를 넘어 실천적 지혜로 전환될 때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을 더 선명하고 자유롭게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그저 함께 있는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으로의 회귀는 이러한 실천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복잡한 목표를 설정하고 더 높은 성취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잔잔한 대화, 이러한 단순한 순간들 속에 삶의 깊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고통이 비교와 분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현재의 상황을 이상적인 상황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대부분 허상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의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상황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교와 분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점진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그저 호흡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별하는 마음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한 경험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됩니다. 실천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이고 자비로운 접근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깊은 자유로 이끕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와 분별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기대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 속에서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